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참 엉망이었죠. 출석 안 하고 결국은 이중환 부장판사가 세게 안 나왔으면 계속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요. 뭔가 바로 잡아 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지. 나가서 좀 떠들어야죠. 그것도 보면은 뭐 그걸 말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이상해지고 재판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변호사들이 나와요. 이하상 변호사 이 친구는 정상이 아니더군요. 이번에 이중환 부장판사 뭐 고소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이고 범죄가 이제 형사적으로 성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사적 불법행위는 기계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민사상 불법행위는 위자받는 방법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자료, 돈으로 그 피해를 받은 부분을 배상받아야 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형사 이거 그냥 뭐 일각에선 고소 취하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법원 이거 끝까지 한번 이 사람들 공수처에 고발장 넣고 고소장 넣은 거 끝까지 하고 무고로 역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민사도 본인이 패소하면 그 소송 비용 부담에 따른 책임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금전적으로도 끝까지 해야지 이거 대단히 안 좋은 신호를 이 법조계에 남기는 거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행정처가 결국은 고발을 했는데 아주 기고만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겁먹은 개가 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뭐 무슨 뭐 진격의 변호사들 그게 자기 채널인가 봐요. 그거 뭐 어떻게 좀 올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혼자서 또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조금 참고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 법대로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 진관아 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너 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지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애가. 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이나 제매 같은 놈. 진관이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이놈은 오줌 싸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욕 잘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욕이 아니죠 사실은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어머. 저 변호사 맞아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 징계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도 참 통탄스러운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법정을 무대로 지금 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직 판사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난동, 깽판을 부리는 그 무대로 지금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중계까지 되는 것을 또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책임은 법원에서 지금 이진관 재판장만 저렇게 혼자 열심히 일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재판장들도 똑같이 엄정하게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직무배제를 하거나 나름의 법원의 사무행정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또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장도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법원에서나 법원행정처에서 뭐 고발하겠다 이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저걸 진압을 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저 뭐 진격의 변호인단인지 뭔지 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경까지 만든 데에는 전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변협의 이 직무유기 행태가 전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밝혔죠. 변호사들이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공과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형사사범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형사 고소가 들어간 거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혐의는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있고요. 명예훼손이 한 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진격의 변호사들이란 유튜브 채널 지금도 고소 들어가니까 그거는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반성할지 모르고 명예훼손이란 건 다 하나하나가 횟수예요. 한 발언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감치가 정지된 이후에 직후에 했던 출연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추가 23일 영상이 있는 거예요. 더 모욕적이에요.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법정 소란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소동이라고 형법에 되어 있는데 그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아서 다 하면은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도 만약에 기자가 그 대상이 되면 기사를 얼마나 게시해놨는지도 다 이 양형에 참작이 되거든요. 근데 잘못했다라고 인지하고 그런 언론의 문매가 있는데도 또 출연해가지고 명예훼손 모욕을 더 수위 높게 했어요. 이거는 되게 엄벌을 면치 못할 상황으로 본인들이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를 고발했는데 유승수 변호사 이자도 사실은 좀 고발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법정에서 이자가 보였던 행동도 저런 걸 법정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재판장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조은석은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래, 조한태가 나오면 되겠네. 조은석의 자리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특별검사보가 있는 거지. 조은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머지들 시켜가지고 그냥 지위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호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하고 조은석을 저는 비판하면 자기를 모독했다고 하는 검사는 이재명과 조은석의 한명을 받아서 이 사건 수행하고 있는 특검법이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개정 시간을 특별검사가 오면 됩니다. 특별검사가 왜 못 옵니까? 모든 사건에 특별검사부만 내보내고 그리고 특별검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저 유승수, 이하상 막 짜고 막 저렇게 하는데 아마 지금 저 재판장이 한상진 부장판사일 거예요. 그렇죠? 한성진.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불이 더 번지는 거죠. 불 끌 책임이 있으면 가서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오락사회 보는 판사, 가만히 있는 판사, 저런 것이 무슨 재판장입니까? 그냥 내만 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소송 지휘입니까, 저게? 이중관 부장판사가 얘기했어요. 재판정의 질서 유지는 임무라고, 의무라고. 맞습니다. 예. 아니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 진격의 변호인단인지 뭔지 한 그 그룹에서 더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은요, 지금 이것도 좀 짚어야 되는 게 오히려 감치당하는 걸 더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형벌 체계가 오히려 처벌을 당하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저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회활동 못할 정도의 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벌이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위화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징계도 안 하고 소송 지휘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왔고 오히려 저자들을 감치하거나 처벌을 했을 때 오히려 저자들의 그 의도를 도와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엄단의 처벌을 저는 내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시다발이니 뭐 왜 조은석은 안 나오느냐니 막 이렇게 따지면 제지를 하든지 오죽하면 특검 쪽에서 제지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팩트체크부터 해봅시다. 장유미 변호사. 네. 조은석 특검이 꼭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특검은 특검 이러해서 뭐 그냥 일반 검사도 파견 검사도 거기 수사관도 뭐 특검의 일원이긴 하지만 특검은 한 명인 거예요.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각각 그 조은석, 뭐 민중기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한 명이 있고 이 특검은 하나의 단체처럼 공소유지를 할 때 특검이 반드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러 공판장에 나올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고 트집을 잡아서 지연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선전선동을 하고 그 와중에 김용현은 뭘 한다는 겁니까? 쌍따봉을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재판에서는요. 그 휴대전화가 소리도 아니고 진동만 울려도 압수하겠다고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그러면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소리가 띠리리고 울렸는데도 노래가 좋으니까 한번 듣고 가시죠라고 하면서 법정을 완전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그게 자기 정치든 뭐든 자기 의뢰인은 안중에도 없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한다. 그리고 특검들 누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명단을 내라 마라 해가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근데 그거 처벌하라고 우리 형법에 나중에 138조의 법정 모욕죄거든요. 맞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법 적용을 하고 감치도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저 불을 꺼야 되는데 그걸 한성진 재판장이나 지기현 같은 자들이 저렇게 법복 입고 앉아서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조이대 체제하에서의 이 무너진 사법부 여기가 저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유승수라고 하는 자나 이하상이라고 하는 자 제대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하상도 뭐 정광훈과 짜고 정치를 했지만요. 유승수 이자도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했던 자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자죠. 네. 그리고 이 유승수 지금 이하상 원래 이제 개명 전에 이명규였죠. 네, 이분들이 같이 하는 게 이제 진격의 변호사들, 예, 여성 변호사까지 3명이 지금 유튜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국면에서 한번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은 가장 문제가 있는 조직이 법원행정처예요, 지금. 이게 벌써 저 난동이 난 게 지난주 11월 17일이에요. 오늘로 9일차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보시면 이 시청자분들은 저거를 쪼개서 안 봐서 그렇지 하나는 내란 재판이었고 또 하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때문에 다른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한덕수 재판. 김용현 쪽의 변호인들이 모든 재판장에 오가면서 지금 난장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거 나왔을 때 사실 일반인들 재판에 저렇게 했어봐요. 다음날 바로 구속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행정처에서 나오고 형량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입장문 하나 없이 어제 오후에서야 나왔어요. 진짜 빠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조이대 커트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법원 노조에서도 조이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78%가 지금 나가라는 거 방 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신임을 잃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처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놀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 지금 법원의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직만 재판장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마음이 짠하고 더 응원을 주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김박박디라라님 한마디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가 천박해졌고 사람들이 사회적 수치심을 잃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하상 유승수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최송아님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유, 신인규 대표님이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병정어리님 이번에 그 아이디 바꾸신 거죠? 태경정님. 여러분 백운기 앵커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열도 시킬 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또 동시 접속 2만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하상 유승수가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참 법원 행정처 이런 법원 행정처 필요 없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게 되셨지만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엄청난 데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에요. 천대엽 이자가 법원 행정처장이잖아요. 대법관이라니까요.
법원에서 제일 센 데죠,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어떤 패단을 봤었냐면은 법원 행정처 업무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도 14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한 명은 재판에선 아예 배제가 되고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직 대법관이 이 대법원 사건도 쏟아지는데 1년에 뭐 4만 건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법원 행정 업무만 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왜 사법농단이 있었습니까? 그 한가운데 법원 행정처가 있었던 거예요. 인사, 예산 다 틀어주고 있다 보니까 밑에 사실상 그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법관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친일 재판 이거 이렇게 해. 뭐 야구 선수 심지어 약식 기소한 뭐 이런 건에도 관여를 하고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그런데 무죄를 왜 줄줄이 받았냐면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건 직권이 있고 그걸 남용해야 처벌받는 건데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는데도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직권 자체가 없으니까 무죄 뭐 이러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체계로 그래서 비법조인도 들어가고 이 비법관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좀 개편하자는 게 지금 여권에서의 논의인 거고 그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진짜 사법부의 독립을 해야 하는 건요. 판사를 조리돌림하는 데도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 없애자고 합니다.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조희대가 지금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작에 바꿨어야죠. 조희대 같은 놈이 안 나오게. 전현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 없애는 것, 그것도 지금 개혁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법원행정처가 이제 법원 내부의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다 제청을 하는 구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어떻게 지금 개혁을 할 것이냐 아마 이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외부 위원들을 좀 다수 참여를 시켜서 조금 더 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논의인데 저는 저 논의에 더불어서 사실은 그 판사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징계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이 전체 조직에 대한 뭐 구조 개편도 저는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핀셋으로 각각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저는 뭐 국회의 통제장치 뭐 탄핵이라든지 만약 법관 징계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또 제도 개혁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도 좀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저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 얻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돌아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중요한 문제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제 좀 제대로 시행이 될 거로 기대를 합니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내란 이거 다 단죄가 끝나면 삶을 놈들은 삶아야 됩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